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크립토 오라클 BTC 5년 후 금 대체할 것이라고 그 뉴스까지 전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제 눈에 띄는 거를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중인민은행 참사 암호화폐 규제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나왔네요. 중국 현지 미디어 중신징회의에 따르면 성승청 중국인민은행 참사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감독은 블록체인 업계에 장기적으로 호재라며 ICO 규제를 통해 악화를 구축해낸다면 결국 블록체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기관들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까 낮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거절을 이제 세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떤 규정이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인민은행도 마찬가지로 규제 그러니까 적정한 가이드라인에 규제가 확정이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혔는데요. 타하게 눈에 확확 띄는 그런 뉴스는 딱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다들 보셨겠지만 코인데스크 미 SEC의 ETF 거절에도 BTC 가격 지지. 제가 봐도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트마이너 워터쿨링 채굴기 S9 하이드로 출시. 세계 최대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가 공식 채널을 통해 워터쿨링 암호화폐 채굴기 S9 하이드로의 정식 출시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S9 하이드로의 잠정 공식 지정가는 7,450위안, 하나로 121만 6천 원이다 라고 이제 비트메인에서 신제품 채굴기에 관한 그런 소식을 코인리스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뉴스에 관해서 이제 좀 약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비트메인이라는 그 회사가 그 알고 보면 우지안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로저버도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고, 이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은근히 밀어주는 회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에서 신제품 채굴기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추세 흐름에 관해서도 다른 이익 집단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더 빠르게 추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그래프나 지표를 이 사람 비트메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굴기를 생산해서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자기네가 그거를 팔아서 시장에 화랑이 있고 채굴기 산업이 부흥이 다시 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자기들이 이거를 출시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기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엔트마이너 워터쿨링 채굴기 S9 하이드로 출시라는 이 지표는, 이 뉴스 자체가 뭐 앞으로 우상향이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넌지시 냄새를 풍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비트메인 측에서 만약에 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만약에 각국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뭐 폐쇄 정치나 규제, 그러니까 혹한의 규제안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블록체인 산업이나 본인들하고 관련 있는 비트코인 캐시 나 그런 전반적인 산업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엔트마이너에서 이런 신제품을 출시를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휴메닉 아프리카 현지 보험사 파트너십 아프리카 진출 도모라고 나왔는데 저 이제 여기 이거 투자했다가 좀 잘 안 된 케이스거든요. 되게 많이 조사도 많이 해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쨌건 아프리카 현지 보험사 파트너십 아프리카 진출 도모라고 하는데 뭐 뉴스는 한번 필터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ICO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튜버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유튜버들이 ICO의 브리징 역할 그리고 어떤 한 코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너무 광고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관해서 그 결론 내리실 때 그 사람 말만 전적으로 듣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 사람 말도 듣고 딴 유튜버 말도 듣고 딴 그 유튜브 자료도 찾아보시고 네이버나 다음 구글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의 말을 보시고 글을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튜버를 만들고 뭐 취재를 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솔직히 초반에 들어온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은 괜찮다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간에서 사람들 뭐 ICO나 다른 식으로 이제 유도해서 뭘 팔아먹는다든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에 혈안이 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거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좀 약간 정보를 보실 때 정보만 이렇게 쏙쏙 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추세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한 발짝 두 발짝 뛰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정보가 하나 있으면 10개의 다른 문서, 다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예. 그리고 이 바닥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믿으세요. 오로지. 현실 세계에서 피같이 번 돈 그렇게 막 갑자기 시세 폭락하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믿어요. 저도 믿지 마시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보시고 결론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코인리스에서 나온 정보 중에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볼게 오늘 저녁에는 이분 이제 파우스의 책도둑인가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AMD와 NVIDIA 위협하고 있는 비트메인이라고 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 4월 5일 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AMD하고 NVIDIA가 그 그래픽 카드 그 전문 회사잖아요. 그 CPU 반도체 그런 거랑 그때 4월 달인데 벌써 그 AMD와 NVIDIA를 위협하는 비트메인이라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서부터 비트메인은 그래픽 카드가 암암리에 채굴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CPU나 이런 그래픽 카드 전문 회사한테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주고 그래서 프리미엄도 한국에서 게임하는 애들도 되게 프리미엄을 30% 이상 주고 막 그래픽 카드를 주고 막 사고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그 코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륨도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찾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신제품도 20대에 이제 신제품도 이제 출시가 된 상태에서 이 때문에 전에 있던 이제 1080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그래도 많이 하락이 된 상태거든요. 채굴에서 수익률이 많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채굴 그 그래픽 카드를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비트메인의 IPO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에서 자기들은 거기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발을 뺐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거기 투자를 안 했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사실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나오는 그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전에 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그거를 33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오히려 AMD나 엔비디아한테 설계도를 팔 정도의 그 우두머리급이에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거의 공정상에서는. 그러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에서 채굴기를 이때서부터 AMD하고 엔비디아를 올해 2018년도 4월 달부터 위협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의 ARM이 비트메인에서 채굴기를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그 관여가 없겠냐는 거죠. 왜냐면 비트메인도 오히려 이득이고 손정희가 33조를 주고 2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인수한 ARM도 사실상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정희 측에서 비트메인에 투자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게요. 뭐 ARM에 관해서 제 말만 듣지 마시고 ARM이라는 그런 반도체 설계 회사에 대해서 이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ARM과 그 손정희의 관계 그리고 투자된 자금 그리고 ARM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ARM은 뭐 주로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런지 비트메인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그 멀티 분석을 하시면 아마 결론을 잘 도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버 중에 자기가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전문가는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개미 투자자일 뿐이고 그냥 이런 거 찾고 말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할 뿐이고 이거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남기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현혹돼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정보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그거에 관해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러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다시 제가 이제 이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파악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게 비전 펀드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손정희가 운영하는 펀드예요. 근데 그 자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머니예요. 근데 그 사람이 5월 말인가 그때 일본에다가 거래소를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오픈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8월 21일 날 나온 뉴스잖아요. 서울경제신문에 일본 대형 금융사 SBI 홀딩스 암호화폐 거래소 라스트 루츠의 투자라고 써있고 투자 및 지원통해 등록 거래소 목표 지난 4월 금감원 라스트 루츠의 업무 개선 명령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라스트 루츠라는 회사가 이제 그 중형급의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흔들흔들 거리고 거래소는 나쁘지 않은데 그 거래소에 그 SBI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네 거로 이제 인수 합병을 한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이 시장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규제 일변의 정책을 계속해서 그럴 거라고 한다면 손정희라는 그런 인물 자체가 100년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거래를 하고 적대적 M&A 아니면 호의적 M&A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그 중소 규모의 거래소들을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지금 인수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를 나쁘지 않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6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느 누가 진짜 세력이 아닌 한 어느 누가 그거에 관해서 단언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전에 아까 코인니스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메인에서 신제품 채굴기를 팔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재장이 그렇게 많이 멀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표를 보고 지금 그래서 이거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 기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다. SBI 홀딩스는 지난 2012년부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리플, R3 등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예. 라고 그냥 뭐 이것만 보고 딱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저한테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 말 절대로 아무도 유튜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저는 제 성격도 잘 믿진 않거든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뉴스 하나가 이제 눈에 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브레고리 그쪽 그리고 룸복인가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2번인가 강진이 계속해서 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뉴스가 나온 게 8월 23일 날 나온 거죠. 미 오리건 앞바다 규모 6.2 지진 빅1 닥칠까 불안감. 여기 보시면 미국 서부 쪽에서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서부 쪽이 향후 대지진의 징조가 분명히 올 거고 크게 한 번은 머지않아 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 브레고리 사진이 막판에 나오는데 언제라고는 딱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잦은 태풍 그리고 뭐 허리케인, 뭐 폭풍 이런 지진 이런 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이제 그 채널에 자주 오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런 뉴스를 듣고 암울하게 막 그런다기보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건 아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시세 흐름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정희 뉴스를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스트루츠인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멘탈 잡으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바닥에 무슨 암호화폐 거래소 바닥에 무슨 뭐 오미세고는 일본 코인, 뭐 아이코는 한국 코인, 이오스는 뭐 미국 코인, 무슨 뭐 모네로는 남미 코인, 뭐 그렇게 딱 규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오스에 들어간 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자금인데 그리고 오미세고의 최대 자본이 그러면 일본 자금인가요?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조금 그런 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뭐 규제 뭐 막 그래서 뭐 중국 코인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광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잖아요. 알고 보면 중국 뼛속까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시총이 그리고 그 힘이 차지하는 게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여기저기 거래소 다니면서 나머지 그 밑에 하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 알트코인들도 다 지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볼륨이나 이런 거 저런 거를 조절을 했었어요. 미국은 테더로 조절을 했었고 왜 그거를 딱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뭐 스웨덴 코인, 한국 코인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너무 이분법적인 플렉시블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때 되면 아마 모든 게